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저와 같이 오늘 시사상식을 들어가는데, 시사상식 부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작년에, 일단 시험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약 한 10문제 안팎 정도가 시사상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할랄 푸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사군도 시사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상쟁력에 관련된 성 문제가 나왔고, 여기 바로 작년에 10문제 안팎의 문제가 시사 파트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하실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사되는 부분을 마지막 2회차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문을 보시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가장 최근 시사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나온 상반기 정도의 시사는 보통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으냐면, 왜 시사 상식이라고, 격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최신 시사 상식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얀 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도 확 띕니다. 2월,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가능되는 거의 무쿠지 같은 잡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양이 만만치 않아요. 양이 거의 한 25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이거 한번 쫙 구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되짚어가지고 쭉 검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자료는 정리해 드리겠지만 워낙 이게 바다같이 아주 넓은 파트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좁히는 방법을 최대로 선택하지만 적중도는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위주로 쭉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브렉시트도 작년에 나왔네요. 제가 한번 체크한 거에 의하면, 작년에 리스본 조약 같은 EU에 관련된 조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그 다음에 1만 시간의 법칙을 썼던 저자 고르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나왔습니다. 맹자, 공자, 순자 이렇게 물어보는 기초적인 문제도 나오니까 참 광범위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가 처음에는 외교와 그 다음에 정치 문제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일단 국제외교 현황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철학적 문제도 나올 정도로 광범위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꽤 자료를 많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보완하실 건 아까 얘기했던 최근 시사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문 열심히 보신다고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사 정리하는 공부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아주 최근 시사는 안 나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지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 정도로 시사의 범위를 좁히시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 기초적인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시사상식의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보실까. 자, 간단히 설명드리고 파생된 개념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부 요인 나와 있는 부분부터 보십시다. 자, 국가의 서열 순위를 물어본 문제인데 정확하게 경호처와 관련된 문제겠죠, 그죠? 자, 대통령이 국가 원수입니다.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 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헌법. 자, 우리나라 87년의 헌법이죠. 자, 8차례 개헌해서 9차례 헌법이 현행 헌법입니다. 헌법 문제는 물론 법학에서 다뤄지겠고 정치에서 다뤄지겠지만 저와 같이도 조금만 더 하십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1987년 개헌된 헌법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헌법 66조가 국가 원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3부 요인 알기 전에 자, 여기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고요. 이걸 통괄하고 있는 게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부 수반은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을 의미합니다. 사법부 수장은 이번에 대법원장 인선이 있었죠? 거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각각의 권력 분립의 가장 대표적인 수장들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가 대통령이 겸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헌법 66조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했던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부 요인은 각각의 수장들을 우리는 삼부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대통령의 지위를 운운하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이라는 얘기는 국가 원수가 아니니까 자, 일단 여기서는 행정부의 대표성만 띠고 있는 직위를 얘기하고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장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입니다. 그죠? 원래 국회의원은 4년이지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해가지고 각각 의장은 자, 각각 한 회기, 한 그 국회에서 2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면 2명까지 합하면 3명이 자, 의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겠죠? 국회에서 스스로가 뽑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자, 대법원장은 자, 일단 국회의 동의를 받는 자리인 건 분명한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3부 요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꼭 기억하실 거. 그러면 3부 요인에는 자,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직위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부 수반의 자, 바로 밑에 있는 직위가 국무총리인데 요 국무총리까지 포함해가지고 3부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집어넣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의 상식 파트의 문제가 꽤 종종 나왔는데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실 것.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행정부 수반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그 바로 다음 자리인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3부 요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선 때로는 5부 요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5부 요인까지 조금만 더 확대해서 기억하십시다.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무총리 제외하면 3부 요인은 되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헌법재판소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도 들어갑니다. 그죠? 토탈 요 5개가 헌법기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우리 흔히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기관 구별하고 헌법기관 구별하라 따위의 문제가 나오는데 헌법기관은 여기 있는 이 직위를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일단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하면 당연히 자, 일단 서열도 중요하지만 보통 행사 때 의전 행사 때 자, 자리 배치나 등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자, 3부 요인입니다. 자, 국적으로 바로 들어가시는데, 뭐, 국적이야, 속인, 속지주의로 구별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십시다. 자, 일단, 국가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건, 자, 일단,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국가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영토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헌법상은 우리 영토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영토는 그래서 한반도와 자, 그 부속도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 아실 테고 영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까다롭죠. 그죠? 영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자, 여기 동해를 기준으로 해서 몇 해리가 되죠? 12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잘 아시네.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리인데 요거 갖고 문제 나와. 1해리가 몇 미터겠습니까? 하면 1852m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해리는 쉽게 말하면 바다나 아니면 등등의 측량 단위를 얘기하니까 요렇게 내세우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그런데 서해랑 남해는 좀 다른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섬을 이렇게 연결한 걸 최외곽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부터 12해리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넓은 영토를 보이는 더 넓은 영해를 보이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서해와 남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선을 잡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건 바로 해안선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정하는 것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바로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약어입니다. 그죠? 각 국가마다
보통 200kb 선포하는 게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그죠? 중간 수역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는 베타적 경제 수역이 작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0에는 바로 직선, 통상 기선을 얘기한다. 그죠? 이 기선선으로부터의 내측 바다를 0이라고 얘기한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의 수직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국제법상으로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하는데 상방한계선이라고 얘기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죠? 그 이상의 우주 영역은 사실, 자, 일단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어쨌건 여기 바로 영토의 개념이고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하면은 보통, 자, 1648년 기억하실 것,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역사 문제도 황당하게 나오는데 세계사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세계 문화 유산 뭐 이런 건 역대 문제였고 가끔 세계사 문제 나오는데 이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자,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 퍼졌던 종교 전쟁인데 이거 끝난 이후에 이걸 종지부를 찍은 조약이 웨스트팔렌, 그 원래 표현으로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약은 상징이 뭐겠습니까 하면 주권 국가의 등장이야. 이해되죠? 그죠? 국제 외교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점입니다. 다시, 자, 요거는 국제 외교 관계의 출발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꽤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민은 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겠습니까? 속지주의겠습니까?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일부 겸하는 나라죠. 거의 전 세계 80, 90%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아두실 거. 나중에 국적법은 정치에서 아마 공부를 더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더 많이 하시면 되고. 자, 시민혁명 들어갑니다. 시민혁명은, 자, 일단 정치, 그 다음에 역사. 자, 골고루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릴게. 처음에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가장 유명한 일단 혁명이 영국의 1688년에 있었던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가끔 연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딴 연도는 도저히 외울 수가 없고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프랑스의 시민혁명 때 어떤 의회가 생겼느냐, 이런 문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런 순서 정도는 기억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죠? 가끔 세계사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영국에 있었던, 자, 대표적인 혁명이고, 명예혁명의 그 결과물이 뭐예요 하면은, 권리장정. 그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국의 불문법의 역사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유력. 트럼프 관련해서 미국 제일주의 오늘 할 때 꼭 기억해 두실 것, 그죠? 자, 그래서 요새 공기업의 NCS나 아니면 상식 문제 파트 보면 미국 문제가 거의 어떤 회사는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경호실에도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국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실 것. 자, 그럼 독립혁명은 1776년에 바로, 자, 일단 대륙선언을 통해서, 대륙회의 선언을 통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했던 그 선언인데, 자, 여기에서 독립선언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가끔 물어봅니다. 이거 뭐에 기초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분명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항권적 성질과 천부인권 성질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가지고 당대 역대 기록물 중에 거의 최고의 인권적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89년인데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랑스죠. 자, 이 대혁명은 말 그대로 자,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하실 게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야. 그죠?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선언문이 나왔고, 요게 나중에 유엔의 인권선언문과 더불어서 두 개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저항권적
성격이 들어가 있다. 그죠? 기억하실 거.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면은 당연히 사회계약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대 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